그 과정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팔았을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옆 땅의 사람에게 어떤 점을 파고들어서 팔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도 부동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가격이 저렴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꼭 저것이 필요해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낙찰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땅 크기는 12평 정도 돼요. 물론 이 땅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땅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관심이 없고 입찰을 참여한 사람들만 관심이 있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겠죠.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방의 조그만한 소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128만 원이었는데 감정가가 계속 떨어져서 30만 7천 원까지 됐어요. 이쯤 되면 누군가는 낙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이 토지를 32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32만 원짜리 땅을 누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32만 원짜리 땅을 120만 원에 팔았습니다. 결론적으로 4배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 정도의 수익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다?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12평의 땅밖에 안 되지만 그 땅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형식으로 협박? 이걸 협박이라고 해서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소유욕이 강한 그런 사람들도 드물 거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내 땅,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런데 그 토지 옆에 누군가가 그 땅을 팔려고 나온다라고 하면 가격보다는 소유욕이 더 발동하게끔 돼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땅은 옆 땅 주인이 사갔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옆 땅 주인이 이 땅을 노렸다라기보다는 파는 것을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일조했습니다. 낙찰받은 그 땅에 현수막을 붙인다라기보다는 표말을 붙였죠. 이 땅 매매나 임대합니다. 당연히 옆 땅 주인은 지나가면서 보았을지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그 땅을 사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표말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와서 가격 흥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경매로 뭔가를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가격이 되게 궁금해요. 그 가격에서 높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높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쓰임새에 있어서 필요한 땅이 되겠죠. 중간중간 지도를 혹은 땅 모양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그 땅을 보시게 되면 아, 이래서 옆 땅 사람이 샀는구나 라고 하는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눈썰미가 없으면 사실상 땅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사고 매입하는 거에 그 기준이 없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무슨 쓸모가 있냐, 이 부동산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런 거겠죠. 단순히 32만 원짜리 땅을 내가 120만 원에 팔겠습니다,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용도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가가 먼저 선행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결론적으로 120만 원에 팔았지만 사실상 더 받아도 되는 금이에요. 우리가 99평 땅을 가진 사람이 한 평을 채워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옆 땅 주인은 12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에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보통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경계와 경계에 있는 땅은 사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경계에 걸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땅이 수도권에 있는 땅 한 평과 지방 후미진 곳에 있는 땅 한 평과는 전혀 다른 가치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값에 준다라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동산 중에서 땅이 주는 그 마력은 상상을 초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을 팔긴 팔았는데 가운데에 끼어있는 토지다 보니까 좌우 옆 사람이 서로 살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경매를 할 때는 뭐하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욕심을 낼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보통 경매로 어떤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더라고요. 저런 물건 나나 필요하지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경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것은 정작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정말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 집 마당이 자기 집 처마
뭐 이런 데에 속해 있는 땅도 되게 하찮게 알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 땅을 빼앗기면 굉장히 많은 속상함을 당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거를 우겨서 될 일도 아니고요.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값을 더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얼마에 매입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쓸모가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같이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드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100만 원에 샀는데 10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1000만 원에 샀는데 1억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부동산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격보다도 더 큰 가치를 물고 있는 거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눈만 가진다면 이런 일은 누구나에게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일어나는 아주 희한한 일은 아니고요. 종종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가 저 땅을 필요할까? 누가 이 부동산을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더 냉철하게 가다듬을 수 있다면 이런 일은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한테나 다 한 번쯤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